V 익스텐션 레오 카이저. 여러분들 쿠카 안녕하세요, 쿠카입니다. 오늘 소개할 거는 또 V 시즌2의 레오 카이저를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발매한 신제품이고요. 샘플이 살짝 늦게 와서 발매 시기보단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늦은 시기에 리뷰를 하고 있어요. 여튼 늦은 만큼 빨리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꺼내보면 제품 본체랑 설명서뿐인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한번 꺼내서 어떤 모양인지 봐보도록 합시다. 철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끊어주면은 간단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포장이에요. 생각보다 많네. 보면 이 레오 카이저가 포장되어 있을 때 이쪽에 익스텐션 모드, 그러니까 기존 로봇에서 강화된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 리뷰는 원작 느낌 나게 비클 로봇 그리고 강화한 익스텐션 모드가 되는 순서대로 보는 편이 좀 더 기믹적인 거라던가 감성적인 부분에서 보기 편할 것 같으니까 우선은 포장되어 있을 때의 모습인 이 익스텐션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그 이후에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가슴에 있는 이 사자 모양의 또키를 분리시켜주고 밑에 발톱을 집어넣은 다음 발 앞꿈치를 눌러서 수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이쪽에 프론트 범퍼를 밑으로 내려주고 발을 좌우로 맞춰 결합을 시킨 뒤 꾹 눌러주면 프론트가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상체인데, 상체는 일단 이 보면 차량의 문이랑 유리창이 있거든요. 요거를 중간에 있는 경첩을 이용해 벌린 다음 안쪽에 클로를 집어넣어주고 주먹을 수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벌려주고 클로를 안쪽으로 넣어준 뒤 주먹을 수납. 이제 이게 비클 모드 상태에서 어떤 위치에 배치가 되냐인데, 도어는 그대로 옆면으로 오고 이쪽은 천장이다 보니까 중앙에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두고 뒤에 트렁크 이거를 내려야 되는데, 이걸 내리기에는 뒤에 바퀴가 방해하다 보니 요거를 옆면 쪽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때 팔이 약간이라도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조인트랑 홈이 안 맞다 보니까 일단 팔을 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상태에서 조인트에 맞춰 결합을 시킨 뒤 여기에 차량의 천장 이거를 도어 쪽이랑 딱 맞춰서 밀착시키고 트렁크를 내린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보면 여기가 슬라이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누른 상태에서 보면 이게 좀 복잡한데 이쪽에 조인트, 이쪽에 홈 좌우로 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앞유리창 밑에는 홈이 있는데 이쪽에 홈과 밑에 있는 여기에 동그란 조인트 이게 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좌우 맞추고 밑에를 맞추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츠를 맞출 수 있게 핀이 있는데 밑에도 이 앞유리창을 고정하기 위한 핀이 있어요. 이걸 또 의식하면서 넣어줘야죠. 제일 먼저 좌우의 조인트를 맞추고 밑에 또 조인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눌러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껍데기가 맞물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뒤에 또 길을 결합시켜주면 비클 모드의 완성! 자, 그럼 바로 이 비클 모드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디자인은 머슬카를 베이스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초창기의 카마로를 보는 듯한 각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 프론트가 길쭉하고 타이어 팬더가 옆으로 크게 돌출되어서 개성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봐보도록 하죠. 프론트는 범퍼의 파츠를 나눠 좀 더 깔끔하게 색분할이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는 푸른색 클리어 그리고 주황색 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클리어 파츠로 된 부분은 안쪽까지 파츠를 나눠 표현을 해 굉장히 리얼한 느낌을 내고 있어요. 좌우에는 차폭등 그리고 머플러가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 좌우의 모양이 다른 또봇의 마크가 있습니다. 도어의 조형은 분할선에 따라 이어져 자연스러움을 더하고 있고 도색으로 손잡이의 표현이 되어 있네요. 뒤에는 사자머리의 또키, 그 옆엔 클리어 그리고 도색으로 표현된 테일라이트와 좌우에 2개씩 배치된 배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보닛을 보면 좌우에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차량을 밑에서 보면 말이죠, 크랭크 축이 있거든요. 이걸로 여기에 엔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실은 이 레오카이저 보닛뿐만 아니라 뒤에 트렁크 쪽에도 엔진이 있는 사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좀 더 선명하게 바깥에 노출되어 보이는데 로바 있게 엔진이 2개가 있어 마력이 엄청날 것 같은 모양새군요. 자, 이런 디테일들을 보았을 때 차량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파츠 분할을 포함해 디자인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밑에 크랭크 축이 보이는 건 비클 모드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 제품 디자인에 더욱더 빠져들 수 있는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요. 다만 차량의 리얼리티 때문인가 뒤에 달려있는 사자머리 모양의 또키가 과하게 튀는 감이 있는데 요건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타이어는 보이는 대로 전부 굴러가서 지면에 넣고 스무스하게 굴려줄 수 있습니다. 크기는 다른 또봇과 비슷하고 비너스 클래스의 재즈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3-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론 이 레오카이저를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카이저 V 트랜스포메이션! 우선 뒤에 있는 사자 머리 모양의 또키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냥 당기면 되고요. 이 이후는 이제 이 앞유리창을 좌우로 벌릴 건데 아까 되돌리는 변형을 할 때 여기에 걸리는 조인트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의식하고 여기에 사이드 미러 중심으로 한번 위로 띄워주면은 여기 조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착 하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 떨어졌으면 이 좌우에 바퀴를 잡고 당겨줍니다. 그럼 이렇게 팔이 전개가 되고 그런 다음 이 뒤에 있는 트렁크를 잡고 대각선으로 꺾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좌우의 뒷바퀴를 이 조인트를 분리해 90도 가동시켜주고 유리창은 한번 이렇게 들어올린 다음 안쪽에서 주먹을 꺼내고 다시 닫아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번 비껴주고 안쪽에서 주먹을 꺼내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팔이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다리인데 다리는 일단 좌우로 분리시켜주고 프론트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 한 30도 정도? 그 정도 꺾어주고 범퍼를 가동시킨 뒤 여기에 보면은 클리어로 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스프링으로 발 앞꿈치가 전개가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잡고 벌린 다음 범퍼를 가동시키고 버튼을 눌러주면 양쪽 다리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레오카이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면 프로포션이 되게 밸런스가 좋아요. 어딘가 과하게 크지 않고 7, 8등신에 어깨가 넓어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각 파츠의 볼륨감도 절묘한데 상완이 앞뒤로 두꺼워 근육질적이고 발 또한 밑으로 점점 넓어지는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디자인을 보자면 머리는 사자갈기가 연상되게 옆으로 결이 있게 퍼져 있고 좌우 비대칭으로 볼에 흉터가 있어요. 참고로 이 흉터는 팔의 상완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리에도 있는데 굉장히 야성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좌우 팔과 무릎, 고관에 사자 얼굴 또는 이빨의 모양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전에 캡틴 잭과 마찬가지로 모티브의 동물의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고관 부분이 너무 확 튀게 사자의 얼굴이 표현되다 보니 시선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전에 캡틴 잭과 마찬가지로 또끼가 독립적인 무언가로 두기에 애매하다는 점일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사자머리가 댕강 있는 거니까 말이죠. 물론 안 남게 하고 싶다면 위에 이런 식으로 붙일 수는 있긴 하지만요. 그 외는 등 뒤에 골다공증이 심하다, 그 정도네요.
대충 이 정도일 것 같고, 이 외에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루고 갈게요. 바로 이 발 앞꿈치인데, 보통 스프링으로 튀어나오는 파츠는 전기 후 고정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파츠를 가장 무게가 쏠려야 하는 발에 배치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대담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발 앞꿈치는 대각선으로 전개했다 보니까 세워두는데도 지장이 없어 기믹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로봇 모드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익스텐션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V 익스텐션. 자, 일단 또키를 가슴에 꼽아주고 이후는 수동으로 가동시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안쪽에 크롤을 전개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푸른색 클리어로 된 경첩이 있는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확 꺾어주고, 이 푸른색 클리어가 일자로 쭉 뻗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끝부분을 가동시켜 여기에 보이는 이 동그란 조인트 이 두 개를 안쪽에 보이는 이 두 홈에 맞춰 결합을 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이 약간 굽혀져 있는 클리어 파츠 이거를 쭉 펴서 바깥쪽으로 가동하고 크롤 전개에 끝부분을 접어주면 팔 부분이 완성이 되고, 다리는 이 안쪽에 딱 손으로 꺼낼 수 있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 잡고 전개시켜주면 발톱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익스텐션 모드의 완성! 가슴에는 사자의 머리, 그리고 팔과 다리에 발톱이 솟아나 사자를 컨셉으로 했던 개성이 더욱더 커진 인상이네요. 특히 가슴 부분은 강화함으로써 좀 더 박력 있어진 느낌인데 사자의 표현도 입체적으로 훌륭하군요. 그리고 발톱이 아주 공격적인 느낌이라 조금만 팔다리를 벌려도 느낌이 있어요. 이어서 크기는 같은 시리즈의 또봇과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이고, 네번거래는 옵티머스와 12분의 1의 액션 피규어와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동을 보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선 머리는 좌우로 조금 가동이 돼요. 그리고 어깨는 이쪽 축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한데 뒤에 등짐이 걸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뭐 약간 이렇게 닿는다면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파츠에 부담이 되니까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그런 다음에 어깨 쭉지는 여기까지 올려주는 게 가능하고, 팔꿈치는 이렇게 한 90도 살짝 안 되는 45도? 그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주먹은 안쪽 방향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허리는 고정이고 고관절은 앞으로 90도, 뒤로는 90도, 옆으로는 90도 이 정도 가동하고, 무릎은 한 45도 정도 가동이 되네요. 발목은 고정이고 발 앞꿈치, 그러니까 여기에 발톱이 수납되는 방향으로 가동이 가능하고, 발 뒤꿈치에 범퍼 파츠가 안쪽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가동인데 뭐 다이나믹하게 막 허리를 꺾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포즈는 불가능하고, 간단하게 뭐 클로로 이렇게 공격하는 포즈라던가 킥을 날리는 포즈,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합시다. 피클 모드의 치밀함과 로봇 모드의 압도적인 밸런스, 그리고 익스텐션 모드의 박력이 있어 탄탄한 완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일부 호불호가 느껴질, 그러니까 비클의 또키의 배치나 로봇의 고관의 디자인, 이거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리고 로봇 모드에서 또키의 취급이 캡틴 잭과 마찬가지로 남는 파츠라는 느낌이 강한 인상이었어요. 고로 이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리뷰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했습니다.